지난 시간에 그 도핑이 안 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그리고 도너를 넣어서 예를 들면 실리콘이 전자 4개가 바깥에 돌고 있는데 다리가 4개가 있는데 다리가 5개인 인을 넣었을 때 1개가 남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N타입 반도체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에 N 도핑을 한다 그랬고 발이 3개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억셉트라 그래서 이제 P타입 반도체로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너와 억셉터라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인트린직한 그 반도체가 캐리어 농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N0가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의 KBT 저 EC 마이너스가 아니 여기 한번 볼래요 한번 여기 앞에서 계산할 때 여기에 그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앞에 계산하는 거가 여기에서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요 앞에 상수 이펙티브 매스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정해되어 있는 요 값 그리고 이제 엑스포넨셜의 컨덕션 밴드 에너지에다가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뺀 값에 이제 N0 그 전자 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 홀 전체 농도는 결국 페르미 레벨하고 밸런스 밴드의 차이가 이제 이 밸런스 밴드의 캐리어 농도, 홀의 농도를 결정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인트린직 반도체일 때는 우리가 인트린직 반도체일 때는 요거 NI와 PI가 같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NI는 그때 페르미 레벨을 E의 FI로 표현했었고요. PI는 이 인트린직 반도체일 때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인데 이거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과 양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게 올라가서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거 개수하고 빈 거 개수하고 위에 거 채워진 개수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같아서 NV의 엑스포넨셜의 페르미 레벨 할 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써주고 밸런스 밴드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반도체일 때 요거를 보니까 이제 각각 NI하고 P에 같으니까 이걸 곱을 해서 NI 제곱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컨덕션 밴드에서의 밀도하고 밸런스 밴드에서 밀도 상수하고 보면 여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에너지 밴드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밴드 갭이 크면 요 캐리어 농도,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가 확 줄어들고 이 에너지 밴드 갭이 작으면 인트린직한 캐리어 농도가 컨덕션 밴드 혹은 밸런스 밴드 각각 일렉트론 홀의 농도가 이게 작으면 얘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혹은 표현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늘어나는 구조,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었죠, 그죠? 보면 에너지 갭이 1.1이고 여러분 실리콘이다. 그럼 NC, MV가 값이 정해집니다. 표에서. 왜냐하면 이펙티브 매스하고 그다음 온도가 정의되니까. 그래서 NI 값을 주어줄 수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인트린직 반도체에서 요 홀의 밸런스 밴드의 홀의 양과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양을 온도와 이펙티브 매스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갭만 주어지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트린직한 페르미 레벨은 요 곱을 했을 때는 이제 요 갭과 캐리어 농도 관계를 구했었는데 요게 같다라고 놓고 NI와 P가 같다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NI와 P가 같다고 보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미드 갭, 요 에너지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딱 중간에서 이렇게 각각 컨덕션 밴드의 요 상수하고 밸런스 밴드 상수에 의해서 즉 얘가 온도하고 같은 온도에서 이펙티브 매스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리지 페르미 레벨이 딱 정중간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들을 이펙티브 매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같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펙티브 매스 같다 그러면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딱 정중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 게 이펙티브 매스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펙티브 매스는 사실은 이펙티브잖아요, 그죠? 이펙티브니까 이거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F는 MA다. 그러면 외력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플러스 차지 E다, 마이너스 차지 E다 그러면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으면 E의 E라는 힘이 바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가속도가 바로 A는 M분의 F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때 M을 A분의 F라 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외력이 가했을 때 외력 힘을 딱 줬잖아요, 그죠? 딱 줬는데 이 가속도 측정 눈으로 딱 보니까 가속도가 천천히 증가하더라. 그럼 거꾸로 우리가 얘는 매스가 무겁다. 그다음 혹은 빨리 증가하더라. 그럼 매스가 가볍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가 뭐냐? 그랬을 때 외력에 작용할 때 가속도를 관찰해서 나온 B가 우리가 매스라 정의하자라고 해서, 이 반도체 이제 전자 지나가잖아요, 그죠? 반도체 내 전자 지나갈 때하고 이 그 프리 스페이스 공간상에서 지나갈 때하고 똑같이 정의점을 딱 걸었는데, 딱 생각해봐도 이 그 고체 속에 들어갔을 때가 멋에 걸그치는 게 많으니까 좀 덜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덜 증가하니까 이 프리 스페이스보다는 질량이 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달리고 있는데 물 속에 달리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힘을 줘도 천천히 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딱 보고 저 사람은 물 속에서 뛰고 있거나 혹은 모래사장에서 뛰고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저 때는 이펙티브 매스, 그러니까 질량이 무겁다라는 걸로 바꿔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계속 이펙티브 매스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는 이 이펙티브 매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전자가 딱 들어가서 S 오비탈이 이렇게 오작교 있죠. S 오비탈이 오작교, 그 7월 7성날 견우 직녀 사이에 이렇게 까마귀 같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으면 S 오비탈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때 질량하고, 그 다음 P 오비탈 옆으로 쭉 만들어 놓은 P 오비탈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딱 지나갈 때하고 그 가속이 길에 우둘두둘한 길의 정도 틀리겠죠, 여러분. 아스팔트 길로 가느냐 혹은 이게 우둘두둘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 달려가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리콘이 이제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것들이 원자 오비탈이 만들어 놓은 밴드를 따라갈 때 어떤 밴드를 따라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폴짝폴짝 뛰느냐 따라서 겉보기에 질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질량이 다른 걸로 우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인트린직한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렉트론과 홀이 각각 같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 에너지 뭐냐면 막 충돌, 온도 올라가면 이 레티스가 막 떱니다. 떠니까 잘 붙어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전자대로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아까 5개 이 오비탈 한 개 더 있는 게 들어가면 우리가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를 그래서 이 도핑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관계만 더 유도하고 그다음 넘어갈 텐데요. 뭐냐면 인트린직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익스트린직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N0는 NC의 엑스포넨셜에 이렇게 되고, P0는 NV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의 KBT분의 이게 EF 마이너스 EV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인트린직일 때 NI는 NC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FI였죠, 그죠? FI였고, 그 다음에 PI가 NV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 F의 I 인트린직의 마이너스 EV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NI를 이제 표현할 때 NC가 이렇게 돼 있는데 N0가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EFI 더하기 EFI 마이너스 EF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 마이너스 플러스 바꿀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만 계산해 보면 이게 EC 마이너스 EFI, EFI 되니까 NC의 엑스포넨셜 X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EFI는 인트린직은 바로 위에서 NI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N0가 NI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KT의 EF 마이너스 EFI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NI인 거죠. NI에 이렇게 되고 P0는 여기 EF 되어 있는데 P0는 NV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는 똑같이 해주고 EF 마이너스인데 EF 마이너스 EFI의 플러스 EFI 마이너스 EV가 되니까 여기에서 P0 NV의 요 뒤에 거가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NI입니다. 똑같이 NI가 되니까 요 P0는 인트린직한 페르미 레벨, 그러니까 도핑하지 않았을 때의 페르미 레벨을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도핑하지 않았을 때 그 캐리어 농도를 안다 그러면 표현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N0하고 P0 곱을 하면 이제 사실 여기서 바로 해도 되긴 되는데요. 이제 N0하고 P0 곱을 하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NC, NV에 NI에 요거 되고 NI에 요거 되는데 뭐가 되냐면 NI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할 때 또 좀 필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외부에서 전자를 공급하는 도너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도너에 의해서 공급된 전자량이 더 추가된 전자량이 있잖아요. 그 전자량은 이제 추가로 공급되어 있는 이 캐리어가 얘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감소해서 NI 제곱이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전자를 공급을 하면 그 내부적으로 홀이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어떻게 감소하냐면 이 두 개의 곱이 NI 제곱을 일정하도록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도너에 이제 도너를 주입을 하면 전자가 늘어나는 대신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라고 우리 이름을 짓는데 주된 전자 머저리티 캐리어라고 이름 짓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홀은 막 결합도 막 줄어들어 가지고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전락하면서 그 농도가 얘들 둘을 곱을 했을 때 원래 도핑하지 않았을 때의 캐리어 농도의 제곱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라해 볼래요 한번.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의 제곱에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를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제가 이 식을 그냥 반복한 건데 이게 도핑을 했잖아요, 그죠? 추가로 공급하면 그나마 안에 있던 그 이게 소수로 전락하면서 나머지 반대편이 소수로 전락하면서 이제 소수에 대한 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한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캐리어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인트린직한 요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하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거는 이제 열접형 상태에서 반도체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머리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밴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근사를 해서 했었는데 그대로 써줘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페르미 디렉 인테그랄이다 해서 이제 이그젝트한 그런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그젝트한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를 알고자 했을 때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근사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파트를 정확하게 페르미 디렉 분포를 다 써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질문도 들어왔었거든요, 여러분. 읽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꺼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너라고 얘기했고요. 도너와 억셉터가 이제 P-타입 반도체 홀을 더 공급하는 거고 도너가 N-타입 반도체 전자를 공급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표현을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여러분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이렇게 있으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도너를 준다는 얘기는 실제 바인딩 에너지만큼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레벨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E의 도너 레벨 이렇게 잠깐 안 나오네. 도너 레벨 표현하고요. 요 바인딩 에너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25 미리 일렉트론 볼트, 40 몇 일렉트론 볼트 하는 그런 바인딩 에너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소 라이크한 그런 바인딩 에너지인데 이것도 질문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왜 수소 라이크 한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 개 플러스 한 개하고 마이너스 한 개 사이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리콘이 14개고 그리고 14개란 얘기는 원자핵은 플러스 14개고 그 다음에 전자도 14개란 얘기인데 하나만 계산하거든요. 하나만 계산하는데 이제 요게 다 결합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이제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그 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네트 차지만 생각해서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 도는 문제를 바꿔서 우리가 한 개만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제 몇 개가 전자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가 업도 있을 수 있고 다운도 있을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져서 비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전자가 이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여기 되어 저기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고 이런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 거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간 것들은 이렇게 올라간 것들은 얘가 전기장 걸어주면 좌우로 이렇게 우로 혹은 좌로 이렇게 전기장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갇혀 있는 것들은 전기장 걸려도 요 안에서 그냥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얘기는 그 전자가 계속 그 궤도를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바인딩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얘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죠? 가까워질 겁니다. 이렇게 가까워져서 이렇게 쭉 해서 하나의 밴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재에 130페이지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저기 131페이지 잘 나와 있거든요. 131페이지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쭉 연결되고 요게 이렇게 여기 밴드가 새로운 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되고 여기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럼 여기에
올라간 전자들 있죠. 올라간 전자들은 최외곽 전자들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니까 보면 여기가 컨덕션 밴드로 되고 여기가 정의상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서로 겹쳐서 도너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전자를 제공하는 게 되게 많고 얘들끼리 바로 쭉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쭉 연결을 해서 새로운 컨덕션 밴드가 되면서 이 올라간 전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페르미 에너지로 바뀌어서 표현을 할 때에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서 우리가 헤빌리 도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탈릭 상태라 헤빌리 도핑되어 있다 그러고 굉장히 도핑 농도가 높다 그러고 여기 이제 갭이 없으니까 이영역 갭이 없으니까 얘는 메탈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혹은 다르게 얘기할 때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축퇴되어 있다. 얘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축퇴된 반도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가 필드 상태가 되고 이 최외곽 페르미 레벨이 정의되는 하나의 예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너하고 옥셉터 사이에 이제 어떤 채워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채워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얘를 표현할 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도너 스테이트가 채워져서 그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에 억셉터 스테이트가 이 사이에 있는데 억셉터 스테이트고 도너 스테이트가 있는데 억셉터 스테이트가 비워져 있어서 홀일 경우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면 요 ND라는 것이 요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에 여기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는데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게 여러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값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값입니까? 좀 질문이 좀 애매할 텐데 도너 레벨이 있다 하는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죠? 여기 컨덕션 밴드에서 그 인 주위의 전자 한 개가 다섯 번째 전자가 걔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는 얘기가 그 궤도를 전자가 채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채우고 있는 게 바람직한 상태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죠. 왜 그렇죠? 도핑을 한 이유는 전자를 떼내 가지고 전자를 더 공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더 공급하기 위한 거니까 사실 도핑을 한다는 도너를 준다는 개념 하에서는 얘는 되도록 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빌라 그러면 여기가 채워져 있을 때, 여기 채워져 있을 때가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죠, 그죠? 방금 넣었을 때. 근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열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올라가면 바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과연 채워져 있는가 혹은 비워져 있는가 요걸 알기 위해서 이 ND라는 값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서 도너 레벨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ND가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때 대문자 ND는 뭐냐면 외부에서 도핑을 도너 애톰의 숫자입니다. 도너 애톰의 밀도를 넣었는데, 자, 다음에 여기 남는 거는 뭐냐면 위에 아이오나이즈 돼가지고 얘가 올라가는 게 아이오나이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ND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ND는 도너에 주입한 양이고, 다음에 ND 플러스는 얘 도너 가지고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간 양입니다. 그럼 여기 아이오나이즈 된 거니까 여기 도너에 남은 전자량은 이 식이 맞죠, 그죠? 그럼 ND가 0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때 이제 이 값은 ND하고 ND 플러스가 같을 때 이제 이 ND가 0이 될 겁니다. 그죠? 다음에 acceptor state는 이렇게 보면 PA로 되어 있는데 남은 홀의 양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요거 때는 밸런스 밴드가 이제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인데 여기가
보면 여기에 비워져 있는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전자를 떼와야지. 전자를 떼와서 여기에 딱 채우고 여기에 홀을 만들어줘야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딱 떼오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 PA라는 양은 에너지의 억셉터 레벨에 홀이 있는 농도니까 얘도 0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그 홀이 0이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표현할 때도 억셉터의 원자 밀도, 주입한 억셉터 원자 그 3족 원소의 밀도에 이제 이때는 이 레벨에 그 이온화 된다는 얘기, 홀이 여기 올라간다는 얘기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일렉트론이 채워주는 거니까 이때는 추가적으로 전자 하나 더 와서 마이너스로 차징되는 양이 바로 이온화된 양입니다. 그래서 Na 마이너스가 이제 전자를 딱 받아서 밑에 홀을 만들어 주니까 마이너스 차징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 방정입니다. 자, 그래서 Na 마이너스 했는 것이 차이가 바로 이 레벨에서 이제 홀의 농도거든요. 비워져 있는 게 농도니까 결국 얘도 0을 만들어 줘야지 내가 억셉터 원자를 넣어준 게 몽땅 다 홀을 만들어 주는데 쓴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NA가 NA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서 이게 이제 도너는 ND의 플러스고 억셉터는 NA의 마이너스가 이게 이온화되어 있는 거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일단은 쓰는데요. 일단은 이제 도너 상태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에서 이게 컨덕션 밴드고 이게 밸런스 밴드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채워져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채우는 게 이렇게 전자가 스핀이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가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서 이 전자가 여기 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엑스포넨셜의 원래 E-EF 나누기 KBT 분의 1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걸 근사적으로 막셀 볼츠만 식에 따라서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케이스를 보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분의 이게 도너입니다. 이 도너. 이게 도너의 레벨이니까 이 도너 레벨의 이 F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다 요거는 엑스포넨셜의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KT의 ED 마이너스 EF. 이것도 도너 레벨입니다. 에너지는 같죠. 그죠? 스핀 업과 다운이 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채워져 있는 경우는 그 페르미 레벨까지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으니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 분의 EF 마이너스 E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상태 채워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ND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도너 상태에 있는 전자 밀도는 초기에 주어져 있는 도핑된 농도에다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세 가지죠. 그죠?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입니다. 자, 그래 보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이 D 마이너스 EF 이게 두 개잖아요. 그죠? 업과 다운이 두 개고 플러스의 엑스포넨셜의 요거는 그냥 0이니까 1이죠. 그죠? 그 다음 이것뿐에 케이스가 두 가지 있는 엑스포넨셜의 요 상대 B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여기를 채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D-EF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ND 나누기 요게 요거하고 여기 같죠. 그죠? 같으니까 1 되고 뒤로 하면 2가 2분의 1이 되고 엑스포넨셜의 요 ED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면서 KT분의 이 D-EF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너를 채우고 있는 전자 밀도는 원래 주입한 것에 대해서
1 플러스 2분의 1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그 일반 페르미 딜의 분포 다르죠. 제가 채울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세 가지에서 두 가지가 상대적 비율이니까 이미 도너가 들어간 입장에서는 도너가 딱 들어갔을 때 나는 이미 전자가 딸려왔잖아요, 그죠? 딸려온 상태에서 얘가 그 업이 있는 경우, 다운이 있는 경우, 혹은 비워져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두 개가 업 혹은 다운이 있는 걸 상대 비율이 확률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너 스테이트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홀 같은 경우도 이제 억셉터 레벨인데 이때도 이제 그 같은 개념으로 이걸 이제 n 억셉터에다가 또 같은데요. 1 플러스에 요 2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스핀 업 다운 그러니까 여기서 스핀 업 혹은 스핀 다운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였는데 이 그 억셉터 레벨에서는 컨덕션 밴드와 억셉터 레벨에서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자가 여기에 있는 전자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여기 전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거 보면 요 네 가지 뭐가 올라올지 모르는데 이게 하나의 디제너러시 그래서 여러 가지 디제너러시 해서 G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스핀 업 다운인 경우에 두 가지보다는 얘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가지수가 정해돼서 똑같이 해서 요 2가 아니라 제가 G분의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엑스포넨셜의 KT분의 요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EF, ED-EF고 요게 EF-E 억셉터 이렇게 표현을 작은 데서 큰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ED-EF가 이제 그 도너에서 계산한 거고 억셉터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 도너 레벨에서 비워져 있는 것의 개수, 홀의 개수, 밀도가 유사하게 이렇게 주어지고요. 실리콘이나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이 디제너러시 G를 얘가 한 4로 둡니다. 4. 그 4분의 1에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사실 스핀 업 다운 다 올라올 수도 있고 채운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유도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금 다른데 밑에서 올라갈 때는 밑에서 여러 군데서 올라올 수 있고 올라갈 때는 여기 비워져 있는 게 업 다운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디제너러시가 2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식을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소리 내어서 그래도 제가 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읽겠지만 요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요 ND는 요 식을 소리 내어서 기억한다 생각하고 한번 중얼중얼 읽어보십시오. 보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읽어봤나요? 밑에 그 P0도 P8도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일단은 기억하기 좋게 제가 조금 유도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도너 억셉터에서 그 레벨을 좀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는데 이제 관심이 뭐냐면 이 상대적인 양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값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N0가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N0가 뭐였죠, 여러분? 요 식으로 요 포커스 봅시다 한번. N0가 뭡니까, 여러분?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D가 뭐라 그랬습니까? ND는 그 도너 레벨에 갇혀 있는 전자 농도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도너 레벨에 갇혀 있는 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총 전자의 수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수에다가 도너 레벨에 있는 전자수 합한 게 이 반도체 N형 반도체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죠. 그죠? 컨덕션 밴드 전자수하고 그 도너 레벨에 남아있는 전자의 수가 총 전자수입니다.
거기에서 도너 레벨에 남아있는 전자수의 상대적인 B, ND 얘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몇 프로가 될 것이냐 했을 때 0. 몇 프로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막 작아가지고 대부분 다 저기 그 올라가서 밑에 남은 거는 몇 개 없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대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 상대 값을 할 때 충분히 이게 그 도너 에너지가 요 아까 식을 ND가 1 플러스의 2분의 1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D-EF라고 아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D라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 도너 레벨이 이 페르미 에너지보다 충분히 KT보다 큰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지금 가정을 해보면 요게 엑스포넨셜의 식이 1보다 훨씬 크죠, 그죠? KT보다 ED-EF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요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근사되냐면 ENA의 엑스포넨셜의 ED-EF의 KT다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크다면, 그죠? 이렇게 충분히 크다면 근사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N0가 우리가 이제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의 EC-EF로 우리가 주어졌었으니까 우리 상대적인 B 관심 있는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N0 플러스 ND 분의 ND를 해보니까 이게 그대로 요 근사식을 쓰는 겁니다. 요 관계식에 따라서 했을 때 근사식을 써보면 요 값은 ND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ED-EF 나는 KT가 되고 그 다음에 N0는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C-EF가 되고 그 다음 ND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D-EF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 같으니까 약분이 되면 1 플러스 END분의 NC의 엑스포넨셜의 약분이 되어서 여기 ED하고 EF 되어 있는데 EC 마이너스 ED 나누기 KT 앞에 마이너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 전자 가운데 그 도너 레벨에 남아 있는 전자의 비율이 바로 이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온도가 0도일 때는 이런 보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사이에 이제 이 사이에 이 도너 레벨에 있을 때 T가 0이면 여기에서 전자가 갇혀 있을 때 올라가질 않겠죠, 그죠? T가 0도이면 여기서 올라가지 않아서 그냥 여기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뭐냐면 도핑을 했는데 자유전자를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도핑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절대형 0도에서는 얘가 도핑을 해도 올라가서 N타입 반도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닐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자제품이 얘가 온도가 쭉 내려가면 그 안에 N형 반도체, 뭐 P형 반도체, 모스펫도 만들고 BJT도 딱 만들었는데 얘가 온도가 내려가면 결국 얘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전자가 없으니까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온도가 딱 내려가면 작동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요 freeze out, no activation에서 전체적으로 전자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제 보고요. 요 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제 문제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제가 교재 가져오신 133페이지에 제가 그냥 예제
예제 4.7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냐면요. 이 도너 스테이트에 있는 비율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전체 전자 밀도 가운데 도너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 밀도를 구하는데 온도는 300K. 자,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온도는 300K이고 그 다음에 재료는 실리콘이다. 실리콘이고 그리고 도핑을 어느 정도 했냐면 ND가 10의 16성 per 세제곱 센티미터. 10의 16성 per 세제곱 센티미터를 했습니다. 이게 10의 18성 per 세제곱 센티미터가 대략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의 18성이니까 이거는 10의 6성 센티미터 마이너스 1성의 3성이거든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성 3성 이거는 해보면 마이너스 6성 이거 하면 이제 1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6성 센티분의 3성이고 얘는 이게 10 나노메타의 1의 3성입니다. 뭐냐면 10의 18성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거는 1cm, 1cm, 1cm 안에 10의 18성계의 전자를 도핑한 거거든요. 그 돈을 넣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6성이라는 게 어떤 값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10의 18성 정도면 10의 15성 정도면 10의 15성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생각해 보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5성 센티미터의 3성이 되니까 이거는 100나노메타 분의 3성입니다. 뭐냐면 요 10의 18성이 10나노메터 한 개에 10나노메터니까 요게 10나노메터, 10나노메터, 10나노메터 되는 요 각설탕에 10나노메터, 10나노메터, 10나노메터에 한 개 딱 넣은 게 10의 18성이고요. 10의 15성이 요 간격이 100나노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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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나노 각설탕 속에 도핑을 딱 한 겁니다. 감이 옵니까, 여러분? 10의 18성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얘가 10나노메터, 10나노메터, 10나노메터 각설탕 속에 불순물을 하나 딱 넣은 거다. 그 다음에 10의 15성이 100나노메터, 100나노메터, 100나노메터 각설탕 속에 임퓨리티를 넣은 거다. 를 알면 대략 10의 16성은 요 사이겠죠, 그죠? 요 사이 정도의 사이즈에 한 개 딱 넣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문제 제가 잠시 딴 데 갔다 왔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자, 그래서 요게 실리콘 되고 이때 이제 뭐냐면 요걸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에 상원에서 요 계산을 해보면 그럼 식을 보면요. n0에 n0 플러스 nd는 앞에 쓴 식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쓰겠습니다. 1 플러스 2n d분의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 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잠깐만요. 제가 아닌데 계산은 EC 맞네. EC 마이너스 ED의 분의 1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실리콘이니까요. 실리콘인 경우에 대해서 요 EC 마이너스 ED 돼 있을 때 요 값을 이제 다 대입을 해보면요. 1 플러스에 요게 2 곱하기 10의 16성, 여기 10의 16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NC가 대략 2.8 곱하기 10의 19성입니다. 19성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도너 레벨, 도너 스테이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너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실리콘 여기에 도너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교재 120페이지 이제 여기 교재 122페이지를 보면요. 교재 122페이지를 보면 실리콘인 경우에 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인 표가 딱 나와 있는데 도너 레벨의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나옵니다. ED가 도너 레벨의 에너지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딱 주어져 있고 컨덕션 밴드 딱 주어져 있어서 요 차이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인 경우에 도너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 차이, 그 다음에
게르마늄일 때 컨덕션 밴드 도너 레벨 차이, 요 도피한 요 위치 있잖아요. 위치 딱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이제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요게 0.0259 25.9 일렉트론 볼트하고 요 값이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이게 0.0258 25.8 아니 45 25.8이 아니고 45입니다. 이게 45 미리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1 이렇게 해서 이 값은 도너 레벨의 그 레벨 위치는 테이블에서 딱 가져오고 그다음에 4호는 300K가 25.9 미리 일렉트론 볼트다라는 값을 딱 가져오고 그다음에 도핑한 정도로 16솔 딱 가져와서 요 NC는 이펙티브 매스하고 다 정의되는 값이죠. 그죠? 상원하고 이펙티브 매스가 주어져 있어요. 이 값도 주어지는 값입니다. 주어지는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딱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41 대략 0.41%가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그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할 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요, 여러분. 그 테이블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저희 이 계산을 왜 했는 이유가 실제 이 상원에서 T는 300K에서 이게 도너 레벨에 남아 있는 정도가 0.41%니까 99.59%가 다 컨덕션 밴드로 다 갔다는 얘기죠. 그죠? 상온에서 300K에서 300K에서 99.59%가 싹 올라갔습니다. 99% 이상. 그러니까 도핑한 목적이 달성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 이걸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자, 그래서 Complete Ionization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핑을 해서 돈을 넣었더니 또 실제 상온에서 또 실리콘인 경우에 혹은 다른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게르마늄도 EC-ED라는 거를 테이블로 딱 주어지면 여러분 계산을 딱 해보면 걔가 여러분 그 자료에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여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산해 보면 99% 이상이 다 올라가서 상온 도핑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T가 0일 때는 이제 액티베이션 안 되기 때문에 프리즈 아웃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핑을 한다는 자체가 그 전자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홀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예, 이거 쉽시다. 예. 기시감 킵시다,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설명을 직관적인 설명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푸는 것도 얘가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설명에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깨는 김에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몇 사람만? 예. 몇 사람만 불러봅시다 한번. 자, 허재준. 예. 허재준. 그 다음에 이원정. 예. 그 다음에 박현정.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서구. 예. 사진하고 얼굴이 달라가지고 좀 보는 게 좀 필요해서. 예. 이주상. 예. 거의 싱크로하네요. 안경 빼고. 예. 박지호. 예. 어디 있어요, 박지호? 예. 자, 여러분 그냥 이 정도 부르고요. 매 시간마다 몇 사람만 얼굴 아는 정도로 좀 불고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핑을 한다 그랬을 때 주로 도너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너. 약간 다리 5개 넣는 거. 다리 3개 다리 3개는 억셉터 넣는 거고,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얘가 차징이 되어 있는 거는 도너는 5개 있을 때가 뉴트럴이죠. 그죠? 한 개를 빼주면 한 개가 날아갔으니까 플러스로 도핑이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로 차징되는 거죠. 도너는 플러스로 차징되는 게 전자를 제공하는 거고, 억셉터는 자기가 원래 비워져 있는 게 뉴트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홀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자를 땡겨와서 자기를 채우면 마이너스로 차징되어서 홀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이오나이제이션해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 두 가지 불순물이 공존해서 보면, 그렇지만 ND 도너가 훨씬 많을 때 우리가 N타입의 compensated semiconductor다라고 우리 이름 붙이고요. compensated,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정확히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같으면 사실은 하나는 더 주고 하나는 빼줬는데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보상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N타입인 경우는 도너가 많고, P타입인 경우는 억셉터가 많고, 당연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completely compensate 돼 있을 때는 이 특징이 인트린직 반도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compensate 된 그런 상황,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크다 작다 비교했을 때 도너가 더 많고 억셉터가 적다 생각해보면 어정쩡하다 그러면 다 컴펜세이션 돼가지고 이제 얘 둘 사이 관계를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전자가 더 많고 차이를 가지고 홀이 더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초기에 차지는 유출을 해야 됩니다. 유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의 전하는 전자가 되고요. 넣어준 거는 도너인데, 도너 억셉터인데, 아까 억셉터는 전자를 땡겨야 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음전하는 억셉터 쪽이 음전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땡겨온 거, 얘가 음전하고 두 개 합한 게 음의 차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의 차지는 원래 홀양에다가 도너가 전자를 주고 나면 자기가 플러스로 차징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도너가 이게 플러스 차징되어서 반도체 두 개가 도너하고 억셉터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 반도체를 보면 전체가 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야 됩니다. 같다 보니까 음의 전하하고 양의 전하 같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이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N0하고 이 NA-는 이 값은 억셉터를 넣어준 것에다가 억셉터가 음의 요거 잠깐만요. 에다가 억셉터에 남아 있는 홀의 양 A를 빼준 값하고 이 값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한 건데요. 앞에서 한 건데 잠깐만 이게 앞에서 제가 이 식을 요거 했죠. 방금 제가 앞에서 했는데 여기서 했군요. 예,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요 PA는 NA-는 이걸 넘기면 NA에다가 P를 뺀 거죠, 그죠? 그 다음 ND 플러스는 ND에서 스몰 ND를 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P0의 요 도너에 남아있는 전자밀도 요거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그런 우리가 넣은 것이 그대로 다 아이오나이즈 되어서 차지로 다 기한다 그러면 이 억셉터 레벨에 있는 P 값은 얼마가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억셉터 레벨에 남아있는 홀의 양이 어떻게 되는 게 좋죠, 이게? 이게 0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완전히 complete 아이오나이제이션 되어서 ND는 어떻게 되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도너 레벨 남은 전자는 얘도 0으로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계산해 보니까 상월에서 거의 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근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N0 플러스 NA는 P0 플러스 ND다 라고 해서 이제 그냥 넣어준 불순물의 원자의 개수만 딱 넣어서 이렇게 식을 딱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N0, P0는 바로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이고 밸런스 밴드의 홀인데 이 관계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오늘 시작할 때 강조한 식이 있었죠, 그죠? 이 전자와 홀의 양은 인트리직한 반도체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식 좀 기억해둬라 했었잖아요, 그죠? 도핑을 했을 때 이 컨덕션 밴드 전자량하고 밸런스 밴드의 홀 양을 하나고 증가하는 감소한다. 대신에 곱을 하면 인트린직한 캐리어 농도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했는 기억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얘를 P0는 이제 식을 쓰면 이 관계에 따르면 N0의 제곱분의 NI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밑에 제곱이 아니죠. N0죠, 그죠? N0의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N0를 넘기면 N0의 제곱을 하게 되면 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ND 마이너스 NA의 N0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I의 제곱은 0이다. 이런 관계가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쵸? 이걸 넣으면 N0를 넘기면 N0의 제곱이고 ND를 넘기면 ND 마이너스 NA 해주고 요 NI 제곱 마이너스로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관계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그 ND가 조금 더 많은 경우 그 N타입 반도체일 경우에 N0가 이제 딱 계산이 되죠, 그죠? N0 다 계산되면 N0는 2차 근해 공식에 따라서 2분의 ND 마이너스 NA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분의 ND 마이너스 NA의 제곱에 플러스 N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해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죠. 이게 빼서 마이너스라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만 빼면 여기에서 플러스만 취해서 이런 원하는 게 플러스인데 그냥 플러스. 자, 이것만 딱 해서 N0가 구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결과를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compensated semiconductor. 그러니까 도너도 넣고 다음에 억셉터 넣었잖아요, 그죠? 다 넣었는데 이 안에 구한 게 뭐냐면 majority carrier. 그러니까 ND가 좀 도너 더 많으면 ND가 클 거잖아요, 그죠? ND가 좀 클 겁니다, NA보다. ND가 NA보다 좀 크게 넣었습니다. 그럼 실제 전자의 양이 얼마냐 그러면 바로 이 식에 의해서 majority carrier의 양은 바로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제 이제 예를 보면 문제를 보면 도너 양은 3 곱하기 10의 15성, 다음에 억셉터 양은 10의 16성 이제 크게 이제 돼 있는데 도너를 10의 16성, 다음에 억셉터를 3 곱하기 10의 15성일 때 이제 이 머저리티 캐리어 양은 얼마가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각각 넣어가지고 N0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너 불순물을 넣어준 밀도 각각을 넣어서 실제 complete ionization 됐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주된 majority carrier 양 N0가 얼마냐 그러면 바로 이 식으로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minority carrier의 양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디테일 밸런싱 한 것처럼 요 N0를 알면 여기 식을 넣어서 P0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도핑한 불순물의 양에 따라서 majority carrier 양과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예제 문제에서는 여기 P 타입인 경우는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시험 같은데 이 P 타입의 경우는 똑같이 이제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에 따라서 같은 식이 나옵니다. 같은 식이 나오고 단지 요 앞과 뒤가 바뀌어 있거든요. 억셉터에서 도너를 빼줘서 제곱해서 NI 제곱이 있는데 교재에서 어떤 그 보면 예제 4.11번 요게 이제 페이지 140페이지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 컴펜세이트 되어 있는 P타입 반도체가 있다. 왜 컴펜세이트 P타입 반도체냐면 억셉터의 불순물을 보론을 넣었는데 10의 16성 퍼 세제곱 센티미터 넣었고 그 다음에 도너를 넣었는데 파스페이트를 이제 10의 3 곱하기 10의 15성 퍼 세제곱 넣었다. P타입 맞죠? 억셉터가 도너보다 불순물이 많으니까 이때 이제 그 실리콘 반도체이고 이 T는 300K에서 이고 실리콘이다. 그러면 이제 이펙티브 매스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NI를 구할 수 있습니다. NI를 구할 수 있죠. 그럼 NI가 얼마가 나오냐면 1.5 곱하기 10의 10성 per 세제곱 센티미터 NI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NI도 나오고 NA도 나오고 ND도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머저리티 캐리어 이때는 P타입의 머저리티 캐리어 이게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N0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도핑한 양이 NA하고 ND를 여기 딱 넣어서 여기 NA 크니까 여기 딱 넣고 ND를 여기 딱 넣고 2차 해서 NI 딱 넣으면 여기 P0 나오겠죠, 그죠? P0 머저리 캐리어의 양이 얼마구나. 그 다음에 P0 N0 요 제곱 곱을 했는 게 NI 제곱이니까 역수해서 마이너스 캐리어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차지 뉴트럴리티로부터 이 조건으로부터 왜 갑자기 차지 뉴트럴리티 했을까 했을 때 플러스를 넣어주고 마이너스를 두 개 다 넣어줬을 때 얘는 하나만 넣어준 거 말고 이때 컴펜세이트 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에서는 캐리어 농도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계산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한 가지 있는 경우는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되겠지만 두 가지를 넣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저리티 캐리어가 얼마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우리 보통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이래 됩니다. X축이 온도입니다. 온도고 Y축이 이제 Y축이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N0입니다. 이 N타입인 경우에 이랬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생각해 보면 이 컨덕션 밴드하고 그다음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도너 레벨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싹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바로. 그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까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는 그냥 증가하는 게 인트린직한 반도체처럼 행동을 합니다. 인트린직 반도체 즉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 올라가는 이 전자량이 그대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 중간 온도에서는 바로 도너 레벨에서 올라가는 양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여기가 익스트린직한 반도체고 온도에 따라서 이 캐리어 농도가 일정하죠, 그죠? 도핑한 양에 따라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N타입 반도체가 있는데 혹은 컴펜세이트 반도체가 있는데 거기 돈을 딱 넣었어요. 너무 온도를 올려주면 얘는 이 도핑한 것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게 더 많으니까 인트린직한 반도체처럼 행동을 하고 중간 온도에서는 우리 아까 상온 같은 경우에 상온하면 내가 넣어준 돈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더 내려가면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게 없어지면 이제 여기 프리즈 아웃에 대해서 쭉 줄어들어서 인트린직 반도체에서 저온에 해당되는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낮을 때 여기는 프리즈 아웃 되고 여기에서는 익스트린직한 거 되고 그다음 인트린직한 반도체
그 전하 농도가 되어서 요게 온도에 따라서 이 전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온도에 따라 제가 여러분 그 PPT에는 여기 비어져 있는 그림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덴시티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적어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도핑 얼마나 하면 캐리어 농도 얼마가 되겠다. 여러분 반도체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불순물 넣는 작업을 할 때 단위 면적당 얼마 동안 개를 팍팍 박아 넣는다라는 게 실험을 다 하거든요. 다 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 표면 위에 얼마 정도의 보로를 넣고 얼마 정도의 인을 넣고 하는 것들이 컨트롤이 됩니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P타입 영역, 여기는 N타입 영역, 깊이가 얼마까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넣는 거를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도핑함에 따라서 이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 페르미 레벨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밸런스 밴드하고 페르미 레벨이 이펙티브 매스가 일렉트론과 홀이 같다 그러면 어디에 위치합니까? 페르미 레벨이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죠. 정확히 중간에 여기에 페르미 레벨의 인트린직한 레벨이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보면요. 자, 여기 식은 제가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아니까요. 보면 EC-EF 요거는 이제 N 제로가 X N 앞에 쓴 그 식에서 나온 겁니다. NC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EC 마이너스 EF KT 요 식인데요. 요 식에서 EC 마이너스 EF는 NC분의 N0, NC분의 N0, NC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NC 나누기 N0에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하고 페르미 레벨 사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도핑을 안 했을 때 인트린직 반도체일 때 페르미 레벨 위치인데 도핑 농도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일렉트론을 더 공급하면 페르미 레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계산하기 이제 답을 알거든요. 전자를 더 공급하면 평균 에너지 위치 생각해 보면 전자가 더 많아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홀을 많이 공급을 하면 평균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죠? 낮아지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답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도핑을 많이 하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도핑을 적게 하면 페르미 준이 가까워져서 N타입 반도체는 도핑 많이 하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P타입 반도체는 도핑 많이 하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X축이 도핑 농도 ND나 NA가 되면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위에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걸 사실은 아는데요. 요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면 자, 요 관계에서 이 근사를 할 때 요 N0는 complete ionization 된다고 생각했을 때 N0는 컨덕션 밴드 전자는 N D-NA 그냥 컴펜세이트 되어 있는 도너하고 억셉터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되고요. 그거 안 했으면 0이 되겠죠. 그냥 도너만 했으면. 그 다음에 P타입에서는 N 억셉터하고 N 돈을 빼준 게 P타입에서 해서 뭘 대신 넣어주냐면 얘는 N0 대신에 얘는 P0 대신에 여기 N0 대신에 ND-NA를 넣고 그 다음에 P0 대신에 NA-ND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근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을 요리 페르미 에너지 요 레벨 인트린식 페르미의 식을 바꿔주면 이렇게 또 식을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을 쓸 수 있는데 이때도 N0를 ND-NA 그다음에
P0는 NA 이렇게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서 NC를 알고 있을 때 N0 요 도너에서 억셉터를 빼준 값 혹은 여기서는 억셉터 애톰에서 도너 애톰을 빼준 값 각각 상수가 됩니다. 공정에서 상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를 높이면 EC-EF가 줄어드니까 간격이 가까워지는 거고 그다음 EF-EV도 P0 억셉터를 늘리면 분모가 커지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EF하고 이 밸런스 밴드 사이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까운 게 P 요 N 억셉터를 늘려갈 때, 그 다음에 요 그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 차이가 좁아질 때는 여기 도너 레벨을 올릴 때 여기 좁아진다는 거 눈에 보이죠, 그죠? 자, 눈에 보이고 여기 KT도 있잖아요, 온도도 있잖아요, 그죠? 온도도 있으니까 온도 값을 넣어주면 이 값이 정확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핑한 농도에 따라서 이제는 뭐도 할 수 있게 됐냐면 이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도핑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지금 도핑 정도가 인트리지 레벨 높아지면 이제 페르미 레벨이 양적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인데요. 연습 문제 예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게 142페이지 있는데 페이지 142페이지 있는데 예제 4.2입니다. 예 4.12번인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온도는 300K이고 온도는 300K이고 그다음에 NA가 10의 16성 per 세제곱센티미터다. 농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 도너의 양을 구하라. 뭘 하고 싶으냐면 N타입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억셉터의 양이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나는 N타입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면 페르미 에너지하고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차이가 EC-E 도너가 이게 0.20 일렉트론 볼트가 되도록 N타입을 만들고 싶다. 그 결국은 뭐냐면 억셉터 레벨이 불순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고 요만큼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도너 레벨이 이제 여기를 만들고 싶은데 요 사이가 0.20 일렉트론 볼트가 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도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양을 얼마나 해주면 과연 여기에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있는데 억셉터 레벨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여기 간격이 도너의 에너지를 0.20 일렉트론을 딱 세팅해주고 싶어요. 이때 불순물을 얼마나 넣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듯이 EC-EF가 0.20 일렉트론 볼트고 그 다음에 KT는 300K이고 그 다음에 NC는 실리콘이고 이펙트 매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온이고 그러면 값이 딱 주어지고 주어지니까 요 N0는 ND-NA니까 이 10의 16성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ND가 얼마이면 얘가 결정이 되느냐 딱 계산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컴펜세이트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도너 레벨을 맞추거나 억셉터 레벨을 맞추거나 할 때 그 도핑된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보다 좀 늦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계산을 조금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그 예제 문제는 한번 가서 실제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파악하기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는 전화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